그러면 낯선 마을에서 양치기로 생활을 한다. 그리고 멀리서 성을 바라본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 양치기의 어떤 상징이, 어, 그리스 이제 신화에서 보면 이게 확충이죠. 아티스하고 키벨레 여신. 키벨레를 짝사랑한 이 아티스가 이제 목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과 같다.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이 동화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체적으로 남성들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가 많이 있다. 가장 보편화된 그런 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동 양치기는 이제 모성신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이제 이 현실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심층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키벨레 여신은 뭐냐면은 모신이에요, 모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성이 이렇게 아니마하고의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를 맺을 때에는 그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성적인 어떤 그 모신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그러니까 모성 원형이죠. 모성 원형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부정적인 어떤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니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쵸? 아니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그 잘 뭐지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양치기들이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숲의 어떤 정령과 같은 존재였어요. 나무꾼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산이라든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공원, 이제 산을 자주 가지만 옛날에는 산악 지역 같은 데 이렇게 보세요. 이러면은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 골짜기가 깊잖아요. 근데 거기서 양치기들은 이게 목동들은 이 양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풀을 뜯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풀들은 다 뜯어먹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적한 산 깊숙이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만나는 존재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들을 만나죠. 정령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어떤 혼. 그런 존재들과 자주 뭐예요?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그런 존재들을 본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목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요린겔은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성에 있는 마녀와의 어떤 교감, 그것을 교감해야지만 그녀로부터 이제 자신의 그 아니마, 마법에 걸려 있는 아니마를 풀어주고 구해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린델을 구할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절정 부분이 남았는데요. 이 절정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꿈을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꿈에서는 이 동화에서는 그냥 마법이 풀린다는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통찰한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 무의식이 보내주는 어떤 사인인 거죠. 꿈이라는 것이 요린겔의 어떤 꿈이라는 무의식이 꿈에게 이제 그 요린겔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야. 환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새빨간 꽃을 찾으면 그것으로 구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거나 음, 선녀와 나무꾼에서 이제 그 나무꾼이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으로 오랫동안 있는데 어느 날 사슴을 구해주니까 사슴이 얘기해 주잖아요. 당신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저 폭포에 어느 날 선녀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선녀의 옷을 싹 숨겼다가 숨겼다가 그녀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면 그녀와 결혼하십시오. 단, 뭐예요? 세 명의 아이를 낳기 전에는 절대로 이것을 진실을 말해서는 안 돼요. 라고 사슴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사스님을 만나서 사스님이 얘기해주는 내용이나 눈을 뜨고 그 환상 같은 얘기잖아요. 눈을 뜨고 꾸는 꿈이나 아니면 요린결이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이거는 어쩌면은 보상적 차원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마법을 푸는 해결책으로서의 어떤 붉은 꽃이 이제 나타나서 사건을 이제 해결해 준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꿈이라는 것을 망측한 거, 아유,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 아유, 그거는 환상에 불과한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요, 꿈에 주목을 한다는 거는 몽상이라든가 백일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환상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언가 자신의 어떤 내면을 자꾸 그 관찰하고 주변을 살펴보면 위험의 요소가요, 갑작스럽게 오는 건 없어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죠. 항상 미리 무언가를 이렇게 사인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큰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당신은 암입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기 전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무언가 사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계속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가 안 낫는다든가.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뭐 민간요법을 해도 안 낫고, 계속 감기가 끊이질 않고 1년 동안 걸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더라. 이게 일종의 전조 증상인 거예요. 무언가 이런 어떤 증상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꿈으로도 등장할 수 있고요. 몸의 현상으로, 증상으로도 등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부의 어떤 외부 현실, 그것으로도 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특히 꿈을 잘 주목하고 관찰하다 보면은 위험 요소라든가 아니면 도움 요소를 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도움을 받냐 하면 서두르지 않을 때에,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서 의심 없이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허둥대잖아. 우리가 무언가 바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해야 될 촉박한 기일이 오면은 굉장히 막 허둥허둥 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 서두르지 마, 침착해.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쵸? 목표를 향해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 그러한 태도, 그 다음에 그런 것과 연결된다.